네, 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Q&A,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논란입니다. 이 이야기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태현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당초 어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 법무부가 돌연 보류를 했습니다. 박성현 부대변인님, 네. 이 보류를 한 이유가 뭔가요? 법무부가 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문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예. 접근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비공식적으로 비공개로 감찰을 이렇게 할 테니까 네네. 어떤 식으로 할지 절차는 어떻게 할지 네. 방식은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자 이런 요청을 계속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공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묵묵부답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공식적인 문서로 네. 전달을 한 것이죠. 전달하려고 평검사 2명을 보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됐죠. 왜 평검사를 보냈느냐. 네, 논란이겠죠. 예. 문서 전달하는데 평검사가 지금 지검장이 가겠습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대검 그리고 윤 총장의 입장이 좀 상당히 감찰을 거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갔던 것이고 또 평검사가 간 것이 또 공개적으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제 크게 문제가 되면서 아마 이날 2시에 그 감찰 문제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법무부에서 갔는데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또 시비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대검이 상당히 이제 명시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렇다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그냥 감찰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검은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검하고 윤석열 총장 입장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감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공작이에요. 이걸까요? 입장이? 아닙니다. 대검과 윤석열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감찰을 받을 때 받는다. 다만 법무부 훈령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라. 법무부 훈령에 보면 충분한 조사 기간, 준비 기간을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감찰을 한다고 4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나와가지고 여당 의원 질의에 그것도 감찰하겠고요. 그것도 감찰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어쨌든 언론에 보도되는 거 4가지인가 5가지 맞다고 하면 자, 윤석열 총장 우리가 이런 거에서 감찰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있어서 감찰하는 근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이유로 당신을 우리가 감찰을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찰 대상자 윤석열 총장이 소명자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간을 준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거 아무래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걸 하고 조사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원래 법무부 감찰 훈령에 있는 절차고 준비 기간 부여한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고 이제까지 평검사 감찰할 때도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감찰하는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소명 하나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국회에 나와서 뭐뭐 감찰하겠습니다. 뭐뭐 감찰하겠습니다. 감찰 지시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감찰관이 메신저로 자 언제까지 총장 감찰할 테니까 방하고 비워주세요. 이렇게 툭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 대검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감찰을 받을 때 받더라도 절차를 지켜라. 법에 규정된 나에게 소명자료 받아가서 준비기간 주고 그 다음에 감찰해라. 이거죠. 네. 법무부가 이제 윤석열 총장을 대면 조사하려고 했던 이 일정을 통보하는 과정이 조금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박성현 부대변님께서는 이게 조심스럽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어요. 메신저로 대면 감찰 조사를 통보했다거나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이제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던 이런 과정. 김태현 변호사님께서도 이 조심스럽게 진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메신저로 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메신저만 조심스러운 건가요? 조심이든 공개든 비공개든 중요한 게 아니라 법에 있는 절차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박은정 감찰관을 메신저로 하고 이제 평검사 보내는 데 대해서 그 위에 직속 상사인 유역 감찰관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이 감찰에 관한 훈령들을 보면
이 감찰의 총책임장은 감찰관입니다. 검사장급이에요. 유역감찰관이에요. 유역감찰관이 감찰에 대한 지시, 개시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부장검사거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저 유역감찰관에게 직속상관인데 보고하지 않고 그냥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도 유역감찰관의 입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훈령이 있는 대로 충분한 준비기간, 사전조사, 거친 후에 감찰하자 이거였다는 거예요. 감찰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대검의 윤석열 총장도 그 얘기입니다. 준비기간 거쳐서 소명할 거 다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대면 조사를 하든지 뭘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감찰하겠으니까 저 메신저로 시간 몇 시까지 나오세요. 이거는 저 법에 정해지는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 지금 일부 언론 보도대로 유역 감찰관을 패싱하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자의적으로 뭐 이렇게 감찰을 진행하려고 했다면 그 감찰 행위 자체가 법무부 훈령 위반이라는 거죠. 네. 지금 김태환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대로 법무부 내에서의 갈등설, 그러니까 유역 감찰관과 실무를 담당하는 박은정 담당관과 이 갈등설도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기사는 봤는데 그 뭐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법무부 훈령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거 뭐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과연 그 법무부 훈령에서 검사를 보내서 대면 조사의 그 일정을 통보한다, 아니, 일정을 협의하자고 한다든지 네. 뭐 이런 내용이 사전 준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감찰 그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 사전에 그 이 내용들 혐의들을 감찰 혐의들을 조사를 하고 준비를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검에서 일부 나오는 이야기, 그 법무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감찰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서면 조사를 먼저 하고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 또 이거는 훈령이 없다 그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상 이런 감찰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뭐 이렇게 시켜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처음 보는 장면일 수도 있죠. 예, 네. 이전에는 그 뭐 사전에 사퇴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뭐 기존의 그 관행이나 아니면 훈령에 나온 내용들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법무부 장관은 그 감찰을 그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예.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고 하니까 뭐 당장 지금 검사들이 지금 그 김봉현하고 이제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뭐 증언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감찰을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일단 보류는 됐습니다만은 감찰을 반드시 할 것이고 그 방법은 서면이든 뭐 대면이든 그것은 뭐 감찰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법무부는 불응했다고 하고 윤석열 총장 측은 근거 먼저 대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양측이 또 갈등하는 양상인데 오늘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이 본인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게 감찰 사안이 아니다 또는 억울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그냥 법대로 해야 됩니다. 총장이 감찰에 응한다면 직무정지로 손발을 묶고 감찰을 거부한다면 징계를 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결국 감찰 카드로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 프로젝트에 사실상 착수한 것입니다. 지금 뭐 여당은 법무부 측을 야당은 대검 측을 대변한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감찰에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 불응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니냐, 이 감찰 불응했다는 명분으로 윤 총장을 징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볼게요. 먼저 박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감찰에 불응하면은 뭐 총장도 검사니까 불응하면은 어떤 뭐 징계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있겠는데 총장이라는 지위는 그 뭐 내부적인 어떤 뭐 징계 이것보다는 이제 국민들의 판단, 여론 이런 부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어쨌든 뭐 검사를 그 대표하는 수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일 뭐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다들 법조인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인권을 뭐 이야기든 아니 방어권을 이야기든 간에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이렇게 능수능란하고 정말 이렇게 전문가들이죠. 근데 이제 동시에 그 본인들이 그동안 그 해왔던 수사 그리고 이제 피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해왔는가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은 저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뭐 문제가 되면 자기 스스로 해명을 하고 또 법도 지키고 이렇게 할 것을 사실을 요구를 합니다. 뭐 네. 비근한 예로 그 한동훈 검사장의 그 핸드폰 비밀번호 같은 문제도 일부에서는 뭐 추미애 장관이 그런 뭐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하지만 한동훈 검사 같은 정도 되면은 스스로 비밀번호를 내놓고 예, 예. 본인 소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듯이 네. 윤석열 총장도 이런 그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뭐 스스로 이제 뭐 언제든지 감찰해라 하자 와라 본인 스타일 그 사나이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나와도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요? 이 브룸 아니, 프레임에 대해서. 브룸 프레임이 저는 이거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저는 브룸 프레임이 이미 가동됐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이거 감찰을 해서 충정에 어떤 저 혐의가 있으니까 뭔가 이거를 봐야 되겠다. 뭐 총장도 당연히 비리가 있고 의혹이다 감찰 받아야 되는 거 맞죠. 다만 법무부 아까도 제가 말씀 법무부 훈령에 보면 감찰하려면요 징계나 면직 사유, 해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의혹들 중에서 예를 들면 언론사 사주 만났다. 그것도 만났으니까 잘못했어가 아니라 만나서 뭔가 사건 청탁 얘기를 주고 받았다는 제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야, 이거 정말 언론사 사주 만나가지고 사건 청탁 받으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거 문제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지. 그냥 만났으니까 감찰 한번 해보자. 이건 아니거든요. 훌륭한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보시면 정말 이거 정말 감찰을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려면요.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 뉴욕 감찰관도 사전 준비 기간 충분히 거쳐 사전 조사 다 하고 대면 조사도 뭐든 하자는 입장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뉴욕 감찰관 말대로 소명 받을 거 다 받고 사전 준비 작업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총장 감찰하는 거예요. 총장 감찰의 요건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옵티머스 때 뭐 예전에 중앙지검 때 덮었다 이건데 그것도요, 만약에, 총장 정말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될 거면요, 당시에 그 사건 직접 수사 담당했던 부장검사, 지금 어디 지청장 가 있습니다. 그 사람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데 당신 그때 왜 그랬어? 아, 중앙지검장 시켰습니다. 그래? 그럼 총장으로한테 가서 감찰하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장검사 감찰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네. 바로 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감찰보다 이런 감찰 던지면 윤 총장이 받지 않을 거라는 걸 다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이 안 받았을 때 감찰 불응으로서 뭔가 다시 문제를 삼으려는 어떤 생각이 깔려있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 그렇다면 감찰 불응한다는 이유로 이게 다시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지금 있는 거예요? 뭐 감찰 불응에 대해서 감찰 대상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제 보시면 오후에 정말 감찰하려고 자료 다 들고 대검을 갔는데 뭐 총장이 나 안 하겠어 그래서 돌아온 게 아니라 오전에 또 메신저로 우리 오늘 갑니다. 대검에서는 입장 변화 없는데요. 그러니까 안 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기자분들한테 이게 문자 웹발신으로 해가지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입장. 거기 법무부 입장을 보면 사실상 불응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리고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휘곤란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건 뭐죠?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감찰 대상제 총장이 불응했어. 이거 감찰 불응이야. 그러니까 원칙대로 감찰 불응에 대한 감찰하겠어. 또는 감찰 불응을 문제 삼아서 우리가 해임 건의하겠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주가 지나봐야 뭐 내주 초 돼봐야 정확히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런 사태로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고 본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 감찰 논란 결국은 불발된 뒤에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성현 부대변인님, 최근에 이렇게 뭐 화분도 그렇고 꽃길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이 계속 SNS에 좀 공개를 하고 있고 또 글도 보면 뭐 주어진 소명 완수에 끝까지 이겨내겠다 이런 글들을 적고 있는데 결국 자신을 향한 거취에 대한 얘기를 뭐 일축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뭐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그 정치인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치인 장관이고 이제 정치인 장관이 그 검찰 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은
아마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의 완수의 어떤 수준, 단계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또 그 단계까지 갈 때 이제 본인이 정말 그 중심으로 이렇게 이 검찰개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국민적 지지,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뭐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저 사진은 본인이 직접 올린 게 아니고 아마 저기 아마 그 뭐 비서나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진 자체는 추미애 장관 그 개인 계정에 올라온 거긴 합니다. 예, 개인 계정인데 예. 이제 개인 그 사진은 그 아마 저게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직접 올린 거고 그 예. 꽃 화분을 구경하는 사진은 직원을 통해서 올린 거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아마 이전에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이제 대검 바깥에 화환이 쭉 늘어서 있을 때 그것을 뭐 당분간은 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두 사람 다 이제 국민의 여론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이라는 거죠. 예. 윤석열 총장은 검사라는 겁니다. 네. 최근에 어떤 토론 프로 제목이 윤석열 과연 검사인가 정치인인가 이런 프로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네. 이 추미애 장관의 SNS 글 김태훈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 뭐 화환을 저기 저 대검찰청 앞에 있다. 그다음에 뭐 축하나 꽃바구니요? 꽃바구니가 법무부에 저 나와 있다. 뭐 그게 사실 전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글쎄 모르겠어. 추미애 장관의 저런 강공 드라이브가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추미애 장관 개인의 정치적인 앞날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나타낸 게 그 많은 꽃바구니 아니겠어요? 소위 말하는 여권의 핵심 지지층들은 추미애 장관에게 열광할 수 있습니다. 그 열광의 표현이 그 꽃바구니고. 다만 추미애 장관 개인의 정치적 미래가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를 생각하면 과연 추미애 장관 이 강공 드라이브가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일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그 다음에 대선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동들이 과연 여권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일까? 추미애 장관 개인에게 말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전직 조국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주 하는 이 국민의 검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함의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 뉴스도 이제 전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총장 감찰에 대해서 대검 연구관들이 정당성이 결여된 총장 감찰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공문을 또 보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저 공문의 내용을 저희가 본 건 아니지만 네. 정당성 결여됐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법무부 훈령에 보면 징계나 해임 사료로 갈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장관이 얘기한 그 4-5가지 얘기들 중에서 이게 진짜 팩트여가지고 총장의 문제가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뭐가 있냐. 뭔가 근거를 대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 언론사 사주 만난 거. 언론사 사주 만나서 이러이러한 청탁을 받았습니다. 라는 첩보가 있다든지 옵티머스 관련 건.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부장검사가 감찰해봤더니 당시 중앙지검장한테 그런 지시를 받아서 제가 했습니다. 뭐 이런 진술이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던 걸 제시를 하고 야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이거 감찰 툭 던지면 이게 과연 법무부 훈령에 따른 감찰 사유가 맞냐라고 대검의 기획관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조사 관련 논란들 잠깐 짚어봤고요.